10월 24일 목요일 오늘 행복 스케치 2부에서는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원장님 뵙는 것 같아요. 네, 한 달 반,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거의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계속 환자들 오고요. 항상 똑같죠, 뭐. 날이 요즘 너무 좋은데 네. 이런 날씨를 만끽하시기도 어려우실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병원은 보통 이렇게 온도를 많이 낮춰놔서 좀 추워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추위를 좀 더위를 좀 덜 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은 이제 움직이면서 더우니까 온도 조절을 하다 보면 이제 저한테는 추운 온도에 맞춰놓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무조건 제 온도에만 맞출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가장 따뜻할 때가 이렇게 일 끝나고 나올 때. 일 끝나고 이제 딱 나오셨을 때. 네, 그때 이제 따뜻한 햇살에. 네, 근데 요즘에는 또 특히 또 더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요즘 이 기온차가 굉장히 또 크잖아요. 그쵸.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크고 오락가락 지난주에는 꽤 서늘했다가 또 이번 주엔 다시 여름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런 몸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치아나 잇몸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몸 상태라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드시거나 아니면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면역 떨어진 상황에서 잇몸이 원래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충치가 더 생기고 이런 거는 아닌데 잇몸적으로 봐서는 면역이 떨어지면 좀 이렇게 안 좋았다가 또 괜찮아지셨다가 잇몸이 좀 약해지고 그렇죠. 또 원래 좀 전반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네. 좀 그런 것들에 좀 예민하시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이제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예, 치과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시면 빨리 치료를 끝내기를 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네. 치과 가는 자체가 사실 공포감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든 병원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치과 가는 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이왕이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오셨을 때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치료가 얼마나 걸리느냐, 언제쯤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안 아프고 그리고 또 기능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치료하는 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정기 검진 얼만큼 자주 치과에 와야 되냐,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치료 시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치료하는 시간이 뭐 치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하루 만에 끝나요.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끝나는 한 번 방문으로 끝나는 치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1년이 걸리는 치료도 있고. 그래서 1년이 걸린다는 말이 뭐 1년 동안에 계속 오셔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치료라는 의미는 또 이렇게 몸에서 회복을 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회복을 하는데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아를 발치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기다리는 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몸이 알아서 자체가 회복을 해야 되는 재생 능력이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그 증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몸이 재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치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만드는데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기간이 길다고 이제 치료가 끝나는 시간이 긴 것이 치료 자체가 긴 것보다는 치료 특성상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치료 기간 그리고 제가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보통 저희 병원에서 하시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고 또 이제 또
특정 치료의 기관들은 치료를 하시는 뭐 원장님이나 그런 그 병원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서 또 전적으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똑같은 치료라도 예. 원장님이나 뭐 선생님에 따라서 이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치료의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치료하시는 원장님의 신조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런 좀 짧게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경우에는 그 치료가 완성되는 시간이 좀 더 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예,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원장님들이 다 그 어떤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2달만 기다리고 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선 그러면은 가장 빨리 끝나는 치료에는 어떤 치료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빨리 끝나는 치료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때우는 거. 때우는 거. 네, 때운다 그러죠. 그래서 때우는 건 이제 치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네, 회복한다는 의미가 치아에 데미지가 생기면, 데미지는 보통 뭐 크게 2가지 이유로 생기겠죠. 하나는 사고로서 치아가 부러진다든지 그거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충치가 생겨서. 충치 때문에. 네, 충치가 생기면 치아의 구조상에 데미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건데, 그런 때우거나 이런 수복 restoration이라 그러는데, restorative 그 treatment이라 그러는데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direct restoration,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회복하는 거. 직접적으로 회복을 네.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부러진 부분이나 아니면 충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를 말하고요. 또 다른 거는 indirect restoration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치아 구강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밖에서 만드는 거예요. 밖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직접적으로 회복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충치가 있어서 말 그대로 그냥 때우는 것. 직접 때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한 번에 끝나죠. 네, 그래서 그 충치를 제거하고 그냥 때워놓는데, 뭐 아말감,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실버 필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은색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말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레진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분들은 레진 하는데, 요즘 레진 정말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말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거의 20년 전에 아예 그거를 쓰지를 않았어요. 이미 20년 전부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써서 이제 쓰는 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차이 때문에? 보통 이제 뭐 mercury, 수은에 관한 거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치과협회에서는 그게 이제 몸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나쁘진 않다, 이렇게. 그리고 소량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또 치과협회가 아닌 다른 단체들에서는 그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판단해서 어떤 분들은 와서 몸에 있는 아말감을 다 빼달라.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레진, 그 컴포짓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거의 안 쓰세요. 아말감을 거의 안 쓰고. 그래서 이런 치료들은 간단하고, 그리고 또 치료 부위, 충치 부위가 작을 때. 그렇죠. 또 충치가 깊거나 크면은 이렇게 하루 만에 때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또 벗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조금 더 크고 회복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경우는 간접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크라운을 해야 되는 경우. 예, 그러면 크라운을 구강 안에서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을 뜨고, 그리고 그 본을 가지고 돌에다가 부어서 그 돌을 랩에 가져가서 그 랩에서 이제 스톤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톤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또 가져오고 그거를 또 붙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공소라는 곳에서 이거를 만들고
그 만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하루 만에 만드는 게 공정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공정 과정에서 또 다른 치과에서 온 것들이 있을 거고. 아, 순서가 또 있고. 예, 들어가면 이제 줄을 서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2주 정도. 1, 2주 정도 예, 소요가 2주 정도 되는군요.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기공소에 드는 거. 그런데 이 기공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픽스드라고 해서 크라운이라든지 뭐 이렇게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는 이제 removable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게 틀니 어떤 같은 거예요? 거. 아, 틀니 같은 예, 거. 틀니 같은 교정 치료할 때도 왜 네. 이제 그 치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 유지 리테이너. 장치를 그쵸. 끼잖아요. 리테이너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픽스해서 와이어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본을 떠서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또 거기다가 붙이는 그런 상황이고 리테이너 같은 것도 이제 본을 떠서 기공소에 보내거나 보통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크라운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요즘에는 뭐 스캐너라는 게 있어서 그 스캐너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바로 만드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는 있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트래디셔널한 거, 옛날부터 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러고. 그래서 직접 본을 떠서 기공소에 보내서 거기서 만들어 와서 이렇게 그 시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방문을 하셔야겠네요, 환자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2번의 방문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그것을 한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랩이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2주 정도. 예, 2주 그러면 2주 동안에는 어떻게 하냐? 2주 동안에는 임시로 이렇게 씌워서 가세요. 아, 임시로 씌워주시는군요. 그렇죠. 크라운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크라운인데 임시로 이렇게 씌워서 하는데 잘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2주 동안은 그쪽으로는 그쪽 치아는 좀 사용하지 그렇죠. 않는 게 좋은가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으로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 쓰셔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오시라고 말씀드려서 다시 임시로 씌우고 그리고 또 2주 뒤에 와서 이제 크라운을 씌우고 그래서 그 치료 기간이라는 게 그걸 시작한부터 그걸 씌우는 기다리고. 예, 씌우는 단계라는 거죠. 그렇군요. 대부분 크라운은 한두 개씩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도 무슨 이미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서 치료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이제 보내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또 신경 치료는 보통 얼마나 네. 걸리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치과에 가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크라운 치료라는 게 있고 또 신경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신경 치료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경을 치료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무서울 수도 무서워요. 있고 예, 그런 게 있는데 그 신경이라는 거는 치아가 이렇게 발육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신경과 그리고 혈관이 치아 그 뿌리관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발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더 크게 만들고 성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아가 이제 자라도록 하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면 더 이상 치아는 자라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 기능은 뭐냐면 보통 충치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자극이 있을 때 느낌을 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좀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상태가 되냐면 충치가 이렇게 크게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신경까지 자극을 주면 신경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치통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아픔을 느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왜요? 좋다는 말씀이 고통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통증이 없으면 모르니까. 아무 대체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통증 신호가 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치과를 안 가면 안 되는 순간까지 오시는 거예요. 참을 수 없게끔. 네, 참을 수 없게끔. 그래서 치과에 가게 되면 이제 치료를 하면 중요한 거는 치료의 목적은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회복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는 그 신경이 있기 때문에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호를 받음으로써 환자분이 이제 치과 가야 되겠다, 아프다 이런 것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신경 치료해야 돼요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섭고 굉장히 신경 치료하면은 너무 아프다라는 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부분의 신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보면 아프다. 많은 분들이 신경 치료할 때 오셔가지고 저기 인터넷 찾아봤는데 되게 아프다 그러던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이 아파요. 생각해 보면 인터넷에 안 아픈데 뭐 안 아프다고 올리시겠어요? 아프니까 이제 자기가 아프시니까 올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 뭐 염증이나 이런 거 많을 때는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조금 아프시면 또 마취를 더 해서 또 치료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신경이라는 자체가 그 신경 뿌리 안에 치아의 안에 있는 것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고 신경관을 깨끗하게 하고 그 신경관 안에다가 다시 염증이나 박테리아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넣어 놓는 게 쉽게 말씀드린 신경치료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신경치료를 하면 그 치아 안에 있는 혈관도 빠지고 그리고 신경도 빠지고 그러면 치아 자체가 되게 깨지기 쉬운 치아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앞니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도 크라운을 씌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금니들은 무조건 필수예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이제 크라운을 씌우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신경치료는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크라운을 하셔야 그 전에 치과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아프니까 이제 안 가시고 오셨는데 저희 병원 오셨는데 부러져서 치아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치아 신경치료를 한다는 치료의 끝은 이제 크라운까지 씌우는 건데 신경치료 자체를 한 번에 끝내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끝내는 상황이 되면 보통 이제 신경치료 시작하고 크라운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신경치료를 완성을 하고 또 크라운을 하는 절차도 하고 이렇게 되면 한 두세 번의 방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두세 번의 방문이 되면 뭐 한 3주라든지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뭐 2주 정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신경치료를 받을 때는 네네. 꽤 많이 방문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신경이 4개가 있으면 신경을 하나씩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그 한국 원장님들한테 들은 내용으로는 이제 보험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5번 정도까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미국에서는 좀 많이 희박하고요. 그게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 지식은 없지만 또 환자마다 또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생각에 한국에 있을 때 신경치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때도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가 부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10월 24일 목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저희 지금 이제 치료 시간과 정기 검진의 빈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또 어느 정도가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가 요즘에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궁금해 하세요. 임플란트 하시기 전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에 임플란트는 오래 걸린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주변에서 임플란트 하신 분의 기간을 듣고 이제 그러면 누구는
뭐 3달 만에 끝났다던데. 예. 누구는 1년이 걸렸다던데.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몇 가지 이제 변수, 왜 3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왜 1년 가까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 보면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뼈에다 심잖아요. 그쵸. 그래서 뼈에다 심으니까 그 뼈 밀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또 기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태생적으로 이 뼈의 밀도 자체가 어떤 뼈를 가지신 분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태생적인 것도 있겠죠. 네. 태생적인 것도 있는데 상악하고 하악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아래쪽 턱하고 그리고 위쪽 치아들. 위쪽 치아는 뼈가 약간 이렇게 듬성뼈예요. 아.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래쪽은 뼈가 더 딱딱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하각에서 그 아래쪽 그 치아에서 어금니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딱딱하기 때문에 또 회복도 되게 빠르게 되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짜 뼈가 충분히 있고 다른 상황이 없으면 심고 3개월 있다가 그냥 크라운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이 안에서도 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또 이 뼈의 밀도 같은 게 다 다르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면 이 임플란트를 심으면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나사 모양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심으면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뼈가 임플란트를 확 잡아줘야 돼요. 근데 잡아주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우리가 뭐 어디 나무에다가 못을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한다 그러면 이게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 마찰이 생겨서 들어가잖아요. 그쵸. 들어가서 바로 쓸 수 있는데 우리 몸이나 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그 생물학적인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뼈들이 잡아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도 혹시 좀 다르기도 할까요?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부위적인 그런 문제, 부위적인 예, 부분이 어디 가장 크군요. 상악하고 하악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큼 오래전에 뼈가 그 얼마큼 오래전에 치아가 빠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뼈 밀도가 괜찮은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그 하나는 뭐 오래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뼈 밀도 그 얼마큼 그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튼튼한지 안 한지 수치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오. 그래서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거기에다 연결고리를 넣어서 그게 떨리는 정도를 체크하는 거를 그 ISQ라고 그래요. 그 Implant Stability Quotient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숫자로 나와요. 수치로 딱 네, 나오는군요. 수치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측정을 할 때 저도 이제 크라운을 씌우기 전에 항상 측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튼튼하지 않으면 크라운 씌우면 임플란트가 흔들리겠죠. 아. 주변 뻗어 놓고 그래서 수치가 딱 나오는데 70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보다 더 높으면 이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제 크라운을 해도 그리고 기능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70 이하로 나왔을 때는 보통 조금 더 기다려요. 아, 그렇군요. 네, 조금 더 기다리고 한 달 정도 기다려서 한번 보든지.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뭐 크라운을 씹는 정도를 조금 줄이거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상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상태 가장 빨리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는 가장 빨리 하실 수 있는 거는 치아가 빠지고 빼고 시간이 지나서 충분하게 뼈가 있고 그런 경우는 그냥 임플란트만 심는 경우 뼈 이식도 하지 않고 뼈 이식을 기다리는 시간도 없이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빨리 되겠죠. 빠르게 되겠네요. 네, 그 부분만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다른 경우에는 이제 치아를 뽑고 뭐 염증이 많아서 뼈 이식을 해놓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또 기다린 다음에 또 임플란트를 심고 또 임플란트 심었으니까 또 기다리고 네, 이런 경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뼈를 심었는데 부족해서 또 더 심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할 당시에 뼈를 심을 수도 있는데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뼈를 심어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임플란트의 치료의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환자의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군요.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더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1년이 걸릴 걸리는 수도 거예요. 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염증이 많고 이제 뼈 이식까지 해야 되면 치아를 뽑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회복되는 예, 그래서 시간이 보통은 필요하고. 뭐 아무리 짧아도 한 4개월, 그래서 심지어는 6개월 정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 그 기간 동안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 예, 기다리는,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해주거나 뼈를 이식했을 때 그 뼈가 이렇게 굳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으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치아를 뽑음과 동시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또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기다리면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1년이 될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내 상황에는 어떨까? 병원 가보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이 3개월이고 모든 분이 1년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또 몇 개 하느냐. 아, 그리고 그렇죠. 임플란트 치료가 임플란트 크라운이 있지만 또 임플란트 틀니가 있거든요. 예, 또 그리고 또 임플란트 그 크라운 브릿지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에도 또 여러 종류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 거는 직접 병원에 가시면 다 달라요.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봐서 예. 내 케이스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그렇죠. 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세 드신 분들 틀니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이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나요? 그 틀니를 하시는 경우에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치아를 뽑고 틀니를 하셔야 되는 경우. 치아를 뽑고 틀니를 예, 그러니까 해야 되는 틀니가 경우. 치아가 남은 치아들이 안 좋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치아를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치아를 뽑은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치아 뽑으면 바로 틀니를 할 수 있느냐. 이미디어 덴처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수정이 필요한 거고요. 보통 치아를 뽑은 다음에 일시적인 임시 틀니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틀니 하시다가 나중에 또 틀니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영구 틀니를 하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말씀드리면 그 치아를 뽑은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합쳐서 이제 걸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잇몸과 뼈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6주에서 8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6주에서 8주 정도.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그래서 더 이상 잇몸에 변형이 없다고 판단이 그랬을 때 본을 뜰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본을 뜬 다음에도 또 바로 보내야죠. 예, 그런데 본을 뜨고 이제 몇 번 다른 원장님들 또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전에 했던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을 뜨고 맞춰보고 또 높이도 맞춰보고 치아도 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4번 이렇게 심지어 5번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기간이 이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반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발치를 갖다가 발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남은 치아들이 좀 튼튼할 경우. 예, 예. 그 남은 치아가 튼튼하거나 아예 치아가 없으시거나 아예 치아가 없으시고. 그 전에 전체 틀니를 쓰고 계시거나 그러면 내가 새 거 만들면 어떻게 되지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전에 치아가 잘 안 맞아서 새로 만드신다면 치아가 없으셔도 그 전 틀니가 있으시니까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급함이 좀 덜하세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치아가 틀니가 부러졌어요. 근데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근데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그렇죠. 상태면 이제 쓰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시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빨리 좀 해주세요 하는데 이거는 또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틀니 본을 떠서 기공소에 보내서 기공소에서 일정 기간이 정해진 기간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틀니를 만드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4번씩 왜냐하면 이거를 하는 공정 과정 중에 맞춰봐야지만
옳게 똑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좀 잘 맞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맞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아, 그렇군요. 그 다음 단계 맞아야지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한 4-5번 정도.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전통적으로 하던 원래대로 하던 방식을 하니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단계를 건너뛰면 그쵸.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그리고 또 그게 방안들을. 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허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건너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뒤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게 복잡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장님들 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니를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임플란트 틀니. 그 임플란트를 고정을 하면서 넣었다 뺐다 똑딱이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 비용적인 치료 비용에 관한 사정 때문에 그걸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쵸. 일반적으로 만족도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 틀니가 훨씬 더 좋으세요. 좀 더 높은 편이군요. 그렇지만 또 임플란트 틀니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심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또 시간은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치과 정기 검진은 도대체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문제 없으면 안 가도 된다부터 그리고 1년에 몇 번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진하면서 이제 클리닝을 받으시는 거고요. 6개월에 모든 분이 똑같지는 않아요. 저희 병원에도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면서 검진 받고 클리닝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잇몸 질환은 고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와서 다른 분보다 더 자주 오셔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좀 병을 키우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큰 치료 같은 거를 이제 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컨트롤이 되면 그냥 유지를 하는 메인테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빈도 같은 게 이 연령에 따라서도 좀 다를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이 검진을 받아야 될까요? 보통 치과계에서는 1년에 2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더 자주 오셔야 되는 분들은 치아의 관계도 있지만 잇몸의 관계, 잇몸 질환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자주 오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좀 치료를 좀 얼마나 빨리 끝내고 이런 것도 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절차들을 또 다 잘 거쳐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